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1회, 즉 3월 5일 날 시행한 품질경영기사 실험계획법 파트입니다. 실험계획법 파트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 영상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끊겨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문사의 교재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거기서는 해설이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약간 자세가 어중간한데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완전 랜덤화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랜덤화법에서는 제가 강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L개의 조건, 그럼 L개의 조건은 수준수가 될 것이고 N번씩 반복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치의 어떤 구조의 개념이 나올 것이고, Xij는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J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중 모형에서 틀린 것은 1번, 기본적으로 뮤 더하기 AI 더하기 EIJ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뮤는 전체의 모 집단의 평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실험의 이 특성에 어떤 제품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 중에서 실험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팩터, 인자라고 하게 되죠. 그럼 인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A라고 하겠어요. 이런 배치니까.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데이터의 전체의 만약에 강도다라고 했을 때 평균은 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ij는 모든 값들은 이 평균하고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뮤 더하기 A가 몇 수준이냐, L 수준이는데 바로 A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을 주효과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오차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쉬운 거죠. 1번의 뮤는 전체의 모평균을 의미하고, 2번 Xij는 i와 i번째의 실험 조건에서 반복 몇 번째, j 번째의 관측치를 의미하고 있으며, AI는 i번째의 실험 조건의 영향 또는 치우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효과죠. 주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는데, 이 오차항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실험계획법의 정의에서 이렇게 나오죠. 오차항의 정의라고 해서 오차항에서는 정규성, 불편성, 독립성, 등분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상호 종속적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2의 삼성형 교락법, 이런 배치법에서는 꼭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에 교락법이에요. 교락이라 하는 것은 블럭과 교락시켜서 어떻게 보면 실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즉 실험 횟수를 줄이면서 실험의 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교재에 잘 나와가 있고요. 다음과 같을 때 블럭이 이렇게 되었다. 1번,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블록에 교락된 것은 교호작용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자, 봤을 때요, 먼저 블록 1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가 있고요. 순서 상관없으니까 1이 있고요, A,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 2는 이것이 아닌 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짜리다 하면 A도 있고요, B도 있을 것이고 A, C, B, C 이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블럭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야는 무슨 이 블럭은 어떠한 교호작용 또는 주효과와 결합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는 먼저 야가 플러스 값인지 야가 마이너스 값인지 구분해야 되죠. 그럼 야가 플러스 값이 되고 야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A, B, C가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항이 되죠. 그러면 2의 3승형이니까 2의 2승분의 1. 왜? 실험이 4번씩 8번 되었습니다. A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1, B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1, C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문자는 뭘까요?
자, 그러면 A, B, C가 있고요. 플러스예요. 왜? 곱해지면요. 다음에 A, B가 결론적으로 플러스예요. 맞죠? 지금 문제가? A, B 맞죠? 오케이. A, B가 플러스예요. 그럼 A, B가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야 곱하기 그럼 A, B가 되죠. 다음에 야하고 곱해지겠죠. 그럼 야가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요거 해서 여기 더하게 될 수 있죠. 그래야만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짜리 마이너스 항해 보게 되면 AC하고 BC가 있습니다. 그러면 AC는 A 곱하기 C 곱하기 야하고 곱해지겠죠. 근데 야가 마이너스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야가 마이너스예요. 고로 야는 A 곱하기 B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에 결합된 것은 교호작용 A 곱하기 B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블록으로 나눠질 때 1, 즉 야가 포함되는 이 블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 블록으로 하게 됩니다. 또 블록에 결합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단독적인 인자, 즉 주인자에 대해서는 결합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4번 블록에 결합된 교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교호작용 별도로 제곱합이라든가 효과라는 것은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블록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갈게요. 결합법하고 일부 실시법 같이 노는 것인데요. 2의 삼성형에서 정의 대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의 대비를 I라고 했으며 A 곱하기 B 곱하기 C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그냥 A, B, C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A의 별명은 2분의 1 실시를 했고요. 일부 실시했고 A의 별명의 정의는요. A 곱하기 무조건 정의 대비예요. 그래서 야 A 곱하기 A, B, C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BC가 나오죠. 그러면 제곱은 이수중계는 1이 됩니다. 1이에요. 그럼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B 곱하기 C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4번 갈게요. 라틴 반격에 대한 특징으로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주 평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틴 반격이라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뭐라 했습니까?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이 속에 데이터가 있는데 야가 인자 C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즉 AB 속에 C가 있다. 이것이 결합부입니다. 왜 그랬죠? 라틴 반격부입니다. 그랬고 라틴 반격이라 하면 뭐 D가 이렇게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4개이면 그랬고 라틴 반격, AB 속에 C 하나만 있으면 라틴 반격이라고 하게 되죠. 다음 중 틀린 것은 3 곱하기 3 라틴 반격은 9가지 상이한 배치가 존재한다. 땡,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3 곱하기 3 라틴 반격에 대한 수준수입니다. 인자수가 아니에요. 라틴 반격 자체가 인자가 3개예요. 그럼 3 곱하기 3에서의 총 반격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총 반격수는 표준 반격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1, 2, 3. 예, 첫 번째과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순서대로 배치가 되었으며 한 후에 절대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야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밖에 없어요. 1이고 1이고 2고 이렇게 되죠. 그럼 야가 표준 반격인데 하나예요. 표준 반격수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3-1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반격수는 이라고 했을 때 3 팩토리얼은 6입니다. 6이고 야가 2예요. 그러면 6이 12. 예, 12개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9가지가 아니라 12개의 서로 다른 상이한 배치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행과 열에 하나씩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행이나 열에 하나씩 존재한다. 3번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과 열에서 바로 순서대로 자연수 순서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라틴 반격이라 한다. 다음에 라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 반격의 정의가 사각형이다 이거고요. 다음에 라틴 문자인 ABC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틴 반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야는 회귀 분석에 나오는 것이죠. 회귀선에서
잔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아이라고 나타내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것은 학문적으로 큰 고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이 잔차, 오창은 무조건 더하면 0이 됩니다. 더하면 0이 돼요. 그러나 야가 0이 된다 하면 시그마 야를 제곱하면 0이 될 수는 없죠. 제곱해서 다 더하면 0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야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더하면 0이 되지만은 어떤 숫자를 곱해지든 간에 제곱해서 하면 0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곱 들어서 0이 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지금 5번까지는 거의 뭐 평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번 닭꼬치에서는 바로 닭꼬치 실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재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질 손실에서는 기능 편차에 의한 손실이 있고요. 사용 비용에 의한 손실이 있고요. 폐해 항목에 대한 손실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비용이라든가 기능 산포, 다음에 폐해, 즉 부적 하품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는 품질 손실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번 공해 환경에 의한 손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번 똑같이 1번에 나왔던 우리는 요인배치법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모수 요인 A이고요. 그 다음에 별량 요인 B이고요. 반복까지 됐네요. 그러면 별량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에서는 나타나는 요인이 이렇게 되게 되죠. 토탈이 되는데 이때 이 M에서는 즉 분산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여기서 바로 B가 별량입니다. B가 별량이면 별량은 괜찮은데 나쁜 친구는 괜찮은데 좋은 친구인 모수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강의가 되고요.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오창 자신이 되고 야 같은 경우는 검정이 바로 오창을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요. 하고 더하기 시그마 B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야는 바로 A는 어떻게 되느냐. 오창은 따라 올라가고 더하기 바로 A 곱하기 B로 검증이 됩니다. 왜? 모수는 피해를 봅니다. 별량이 있으면 반복이 있는 경우에 더하기 다음에 A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물론 앞에 첨자는 내 거 아닌 문자 그러면 반복이 있는 야는 R이 들어갈 것이고요. A니까 B, R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야는 B니까 A, R이 들어가겠죠. 야는 A, B니까 R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A가 중요한데 여기는 정확하게 아는 야를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혼돈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왔느냐. 바로 B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B는 일단은 짧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앞에 첨자는 내 거 아닌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L이 바로 A가 3수준이고요. 반복이 2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이 들어가면 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8번 갑니다. 3원 배치죠. 똑같은 요인 배치이고요. 요인 배치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복이 없는 3요인 실험에서 교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결론적으로 야 같은 경우는 A하고 C의 수준 조합이 나왔으므로 AC만 유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C만 IJK AC만 유의하였다. 이때 유효 반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인데 유효 반복수 N이는 총 실험의 수 분자 총 실험의 수는 L 곱하기 M 곱하기 N이 될 것이고 분모는 유의한 요인의 자유도의 합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A가 유의하고 C만 유의하니까 A 자유도, C 자유도 더하기 1 이런 꼴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말되죠. A 자유도, A가 유의하고 C만 유의하기 때문에 AC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AC에 대한 것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 L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 수준수는 3, 4, 5다 이렇게 얘는 3이고 5가 들어가야겠다. 그죠? 3, 4, 5니까 그죠?
3, 5 해서 잡아넣으면 8.571가 나옵니다. 8.571.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직교비열표죠. 직교비열표는 야는 다음 직교비열표에서 야는 보니까요. 야가 성분을 보니까 A, B, ABC, AC, BC, ABC가 있으므로 야 같은 경우는 원리가 바로 L82의 7성령 직교 비열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3열에 A가 배치되었고, 그러면 A의 기본 표시가 뭐냐? 3열이 뭐냐면 AB라고 되어 있어요. AB 맞죠? 다음에 5열에 B가 배치되었다. 그럼 B가 있어요. B 같은 거는 뭐갑니까? 5열 AC네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A와 B 간에 교호작용이 있다면, 그럼 A 곱하기 B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호작용은 성분의 곱입니다. 이걸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럼 BC밖에 안 돼요. 왜? 제곱은 1이기 때문에요. 그럼 BC가 몇 열에 있습니까? 6열 맞습니까? 옳지, 6열입니다. 그러면 야가 3열이었고요. 야는 5열이었어요. 그럼 인자 이제 C를 배치하고 싶어요. C. 그럼 인자 C는 어디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배치된 곳에는 다시 배치할 수가 없어요. 배치되면 교락입니다. 그래서 야와 야를 뺏는 열. 그럼 1, 2, 4, 7. 1, 2, 4, 7열에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번. 요거는 약간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01 개수치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01. 그러면 이 01이라 하는 것은 개수치는요, 양호품을 결론적으로 0을 하고 부적합품을 1로 했는 거죠. 그랬는데 묻기를 뭐냐? PB1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1은 이라고 했으므로 야를 추정하라라고 하면 바로 B1의 데이터 값을 하면 돼요. 모든 구간 추정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2분의 알파 5차의 자유도 느떠 VE 나누기 이 평균을 구할 때 몇 개 사용했느냐 이런 원리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01 개수치 데이터 분석에서는 B1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B1에는 5, 3, 8이 있습니다. 그럼 총 합이 16이에요. 그럼 16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한 칸 속에 반복이 무려 100번씩 되었어요. 그럼 300개의 데이터 중에서 부적합품이 16개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0과 1로 했는데 0이 284개가 있고 1이 16개 있다 이런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정확한 공식의 문자로 쓴다 하면 P, B1 hat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만 문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야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5창의 자유도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실험을 무려 3은 9, 900번 했어요. 한 칸에 100개니까. 자유도가 토탈 자유도가 900이므로 총 실험에서 900이므로 토탈의 자유도는 899가 됩니다. 그럼 야는 A 자유도는 얼마냐? 2고요. B 자유도도 2예요. 그러면 곱하기 자유도 A 곱하기 B 자유도는 4입니다. 그럼 5차의 자유도는 890 얼마가 됩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런 경우에 야를 우리는 뭐로 대신합니까? 정규분포 즉 1.96으로 대신을 해버렸던 거죠. 다음에 곱하기 넣더 VE 값은 나와 있어요. VE 값은 지금 얼마냐? 0.0732가 있고요. 그러면 이 평균을 구할 때 300을 했네요. 그럼 야가 300으로 나누어지면 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0. 요 평균 구할 때 몇 개 사용했느냐. 그래서 야를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되고 여기에서는 참고로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요것을 두드리신 후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구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데 모르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2의 2성령입니다. 야는 똑같은 요인 배치법인데 수준이 2수준으로 제한을 뒀는 거죠. 2의 2성령에서 반복 4번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신음을
2의 2승은 4가 되는데 거기에서 반복을 4번 해서 16번 실험했어요. 그러면 SA 곱하기 B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준에서 이 수준계에서는요. 변동을 구할 때는 높은 것 마이너스 낮은 것을 하면 됩니다. 총 실험의 수 분의 1에. 그렇죠? 그럼 야는 만들어져요. 2의 2승에서 4가 되니까 예, 4, 4, 4, 16이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이고 높은 수준 마이너스 낮은 수준 꼴의 제곱이 답이죠. 왜? 변동이니까. 그런데 이 A 곱하기 B는 크로스의 개념이 돼요. 크로스 개념. 그래서 16분의 1에 그러면 높은 값은 뭐냐라고 했을 때 높다 낮다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런 꼴이 되자 버리죠. 그죠? 약 A1, A2, B1, B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4개씩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 빼기 크로스입니다. 요 값과 요 값 요는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가 13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134하고 야가 134고요. 4개를 더했는 값이. 다음에 원원 값이 165예요. 그래서 165에서 마이너스 나머지 2개 값 하고 난 후에 뭐 해야 된다? 제곱해야 됩니다. 왜? 변동이니까. 다시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SA 곱하기 B는 SAB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B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풀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왜? AB도 구해야 되고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준계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 실험의 수 분의 1에 높은 거 마이너스 낮은 거의 제곱꼴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크로스 빼기 크로스의 제곱으로 구한다. 이런 원리가 되어 있었죠. 어디에 있습니까? 2의 n승형 요인 배치법에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73점 얼마가 나옵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3수준 선점도다. 선과 점을 나타낸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3수준이에요. 3수준은 자유도가 2입니다. A의 자유도는 2다. B의 자유도는 2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A 곱하기 B가 있다. 그럼 자유도가 어떻게 됩니까? 야 자유도, 야 자유도 곱해지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야는 각각 하나는 뭐를 나타내냐? 점을 나타내고요. 바로 교호작용은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선점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 자유도는 4다라고 해야 되겠죠. 점의 자유도는 2다. 맞고요. 점은 하나의 열, 즉 자유도 2고요. 선은 점과 점 사이의 교호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교호작용의 자유도는 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13번입니다. 13번은 1번에 나왔던 이런 배치의 어떤 요인 배치법, 요인 실험법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집단을 서로 뺐대요. 뺐을 때 평균치 차의 절대값이 얼마 이상 되어야만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뭐냐. 최소한 유의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 해서 최소 유의차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으며 영어로 least significant 차이, differ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는 두 수준 간의 평균을 뺏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의 평균이 x바 i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자유도의 루트 r분의 v이다. 자, 요 평균 구할 때 r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요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냐? x바 i 도트 대시. 그럼 야는 1수준이고 야는 뭐 3수준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 되겠어요? 야는 2수준이다. 야는 5수준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두 개를 뺀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돼요. 그러면 야하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요 뺏는 값이 절대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D의 값이 되겠어요?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5창의 자유도의 루트 R분의 V, 야도 R분의 V예요. 루트 속에서 분산의 값법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R분의 2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오차 값이 두 개 뺏는 값이 이 앞에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알파 이꼴 0.05로 검증을 하고 싶은데 평균치 차의 절대값이 이 값이 서로 뺏는 값이 약 얼마보다 클 때 이거보다 클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95%에게 0.97로 자유도가 8이 되므로 2.306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풀이는 계산기로 2.306 끝났습니다.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V값. V값은 V값이 없네요. V값은 없는 게 지금 문제에서 ST가 있어요. SA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옵니까? SE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도 8이에요. 예. 왜? T 표값이 8이라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V를 구하겠죠. 이 구했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예, 풀이가 있는 분들은 이 풀이를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406이 나옵니다. 이건 딱 끊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0.406이라고. 여기서 3이 들어갑니다. 3. 왜냐하면 반복은 3이라고 있죠. m 이꼬르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 이꼬르 3. 예, 13번이었고요. 14번. 뭐 이런 유사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우리가 선형식에서 대비와 직교분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대비라 하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정수계수를 CI라 했을 때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대비라고 하고 선형식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이걸 직교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이 문제에서는 대비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y1바 마이너스 y3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야는 1이 있죠. 생략되어 있잖아요. 1이. 그럼 1 빼기 1은 뭡니까? 0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을 맞춰보면 답이 되겠죠. 즉 0이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답이 쉽게 나오고요. 문제 해석만 되면 쉽죠.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할법인데 1차 단위가 이온 배치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보니까요. 그럼 1차 단위가 이온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A가 나오고 B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온이에요. 분할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C가 나오고요. A 곱하기 이제 C가 나왔으니까 C가 있고요. B 곱하기 C가 있어요. 다음에 반복은 없으니까 곧바로 E2 토탈 이런 꼴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기는 자유도로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원은 결론적으로 뭐하고 같았냐 하면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야는 A 곱하기 B의 교호작용하고 교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의 자유도가 이렇다라고 하면 야는 이 두 개를 곱했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A 곱하기 C예요. 야예요. 그러면 야는 A 자유도 C 자유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고 4번 B 자유도 C 자유도 맞겠죠. 맞잖아요. 그럼 틀린 것은 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의 자유도 즉 2번이 틀렸는데 실제 자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L-1, M-1, N-1인데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답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번. 난개법에 대한 정의네요. 난개법.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난개법에 대한 한인자는 못 쓰고, 한인자는 못 쓰고, 한인자는 난개법, 아닌데요. 하나는 완전 랜드마법이고, 하나는 난개법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하시오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나왔죠. 몇 번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배치인데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 수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복을 한 5번 했다. 그럼 실험이 20분 되었는 거죠. 만약 이게 이런 배치다 라고 하면 나타나는 요인이 A가 있고 오차가 있고 토탈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야를 어떻게 판단해 버리냐면 난개법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요. 야를 B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입니다. 실험은 20분 했거든요. 그럼 똑같은 T가 되는데 똑같은 T가 되고 똑같은 A가 돼요. 그럼 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B라는 것을 인자화시켰으니까 바로 B가 나오고 새로운 오차가 나오겠죠. 작은 오차. 야를 그러면 E 다시라 하고요. 야를 그냥 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값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자 B는 기술적인 의미가 없다 해서 우리는 야를 별량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별량인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인자라는 것이 있고 집단인자가 있었죠. 블록인자라 하는 것은 아예 기술적인 의미가 없는 것을 블록인자라고 하고요. 실험계획의 기본 원리에서 블록화의 원리를 생각하면 좀 나을 거고요. 집단인자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 수준에서 몇 개만 뽑아버렸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집단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난개법에서 별량 요인 B에 대해서는 이 별량이에요. 별량은 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포를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난개법은 A 요인이 모수 요인, P는 별량이며 반복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맞죠? 지칭한다. 3번 난개법에서 별량 요인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실험일, 실험 장소 등인 경우에 선택할 때 야는 기술적 의미가 없죠. 야는 집단인자, 집단 요인이 아니라 블록 요인이라고 합니다. 블록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틀린 것은 했고요. 다음에 K계의 처리, 수준수가 K네요. 야가 K. 다음에 야를 반복은 R 했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오차의 자유들은 1요인 실험의 자유들은 어떻게 되느냐. 야가 K-1이 되고요. 야는 K 곱하기 R-1이 되고요. 그럼 야는 여기에서 이걸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KR-1인가 뭐 이런 형식이 나와요.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냐? 다음에 난개법은 어떻게 되냐면 야는 K-1이고요. 야는 R-1이에요. 야는 똑같이 KR-1이 되고요. 야는 어떻게 되느냐? K-1, R-1이에요. 그래서 야의 자유도가 무조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요. 그래서 야하고는 서로 빼보면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R-한 개의 차이가 납니다. 즉 R-1이 더 크다. 맞는 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17번. 예, 한 번씩 이 실험계획법에서 지금까지 저한테 교재에 다 있는 것인데 17번은 교재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험 계획을 했을 때 상식으로 풀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요인, 예, 이것은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겠죠. 그럼 인자로 선택이 된다는 말인데 실험에 직접 취급되는 요인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실험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실험 환경을 청변한 요인, 오케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직결된 실험의 반응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와 직결된 실험의 반응치까지는 좋은데요. 이 반응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요인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반응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 되는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반응치라고 했기 때문에 3번, 4번도 같은 내용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지분실험법. 이는 실기에서 거의 단골이죠. 시그마 지금 A를 추정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A는 예, 지분실험은 모든 인자가 별량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A에서 바로 D의 것을 빼게 되죠. 나누기 내 거 아닌 걸로 나눠집니다. 그럼 A니까 A가 아닌 거 M, N, 그 다음 반복 뭐 이런 꼴로 들어가는 거죠. 야는 실기하고 아주 연관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값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는 아니할 것 같습니다. 해석만 되면. 또 19번 요인 배치법인데 이음 배치네요. 표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먼저 1번 최적해의 점 추정은 29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는 A3, B1인데요. A3 평균 더하기 B1 평균 빼기 전체의 평균 이렇게 했죠. 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4번도 맞고요. 4번도 맞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번이 아니고 3번이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엑스바 3 도트 더하기 엑스바 도트 1 빼기 엑스바바 이렇게 되면 이게 29가 나왔어요.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t에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5차의 자유도고 누떠 VE가 됩니다. 인데 나누기 야가 뭐 들었냐? 이 평균을 구할 때 몇 개 사용했습니까? 모르는 경우가 뭐였어요? 유효 반복수 n이가 들어갔던 거죠. 이 유효 반복수 n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떻게 구합니까? 분자는 총 실험 회수가 되고요. 분모는 각 인자의 유의한 자유도의 합 플러스 1분의 총 실험 회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했던 이런 거와 똑같아요. x바 i 도트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5차의 자유도에 너트 ve에서 나누기 요 평균 구할 때 몇 개 사용했어요? 그럼 알게 사용해서 라고 하면 야의 표준 편차가 뭐냐? 야예요. 그럼 야의 분사는 뭐예요? 누트 속에 있는 r분의 ve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의 분사한 표준 편차가 뭐냐 하면 누트 이거고요. 분사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즉 제가 왜 요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바로 2번입니다. 모평균 95% 신뢰 구간을 위해서는 분사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야예요, 야. 즉 야가 뭐예요? n이 분의 v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n이 분의 v. 그럼 ve는 뭡니까? 오차항에 대한 분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는 뭐하고 똑같았냐? 시그마 2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럼 n 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n 분의 1. n이가 뭐예요? 각 인자의 유의한 자유도의 합 L 더하기 M 마이너스 1분의 LM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야가 n이니까 n 분의 1이니까 역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LM 분의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가 역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풀이가 LM 분의 L 더하기 M 마이너스 1. 왜? 요거죠. n이 분의 1이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아니하였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효 반복수가 들어가 있는데 역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역수가 아닌 그냥 값이 들어가서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번은 앞에 있던 문제 16번 풀이하고 거의 같은 거, 문제하고 똑같은 것도요. 실험일, 실험 장소 같은, 즉, 시간적 차이를 두었다. 이거 같은 건 아예 기술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집단 요인 또는 집단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하면, 랜덤을 하면, 저도 잠착하겠어요. 예, 기술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요. 기술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우리는 블록 인자, 블록이라고 하고요.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약 A가 20 수준인데 여기서 한 5 수준을 뽑았어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경우는 우리는 집단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험일, 실험 장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블록 요인이다 라고 해야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실험교육법을 강의하는데 제가 본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이번 문제에서는 약간의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없잖아 있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많이 어려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시험을 잘 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시험을 곧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회 3월 5일 시행한 품질경영기사 실행계획법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